집에 슬기는 대한민국 부동산 임장. 경제아나운서 채널에서 드디어 우리 박 소장님을 인터뷰할 기회를 얻었네요. 네. 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박 소장님, 네, 간단히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요. 네, 안녕하십니까. 광주부동산 채널 박소장입니다. 얼굴 보고 하려니까 네. 굉장히 많이 쑥스러운 것 같습니다. 네. 네, 광주부동산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박소장입니다. 네. 아유, 정말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사실 저희가 오늘 상무 센트럴 자이 세대를 좀 촬영을 하고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했는데 또 피치 못한 사정으로 그렇게는 진행을 하지 못하고 관련해서 쌍무 센트럴 자이에 대해서 한번 박 소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뷰나 입지에 대한 어떤 그 인사이트 이런 걸 듣고 싶어서 잠깐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릴 텐데요. 먼저 상무 센트럴 자이가 3월 초 사전 점검을 마쳤잖아요. 네, 정말 많은 실수요자 또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곳이 상센자이기는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상센자의 가치 또 광주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먼저 상무 센트럴 자이의 가장 큰 장점이라면 어떤 면을 보고 계신지요? 일단은 가장 가격이 이제 제일 비싼 아파트죠. 아, 그렇긴 하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가격이 갖고 있는 의미가 일단은 1차적으로 굉장히 큰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일단은 예전의 컨디션하고는 굉장히 많이 달라진 진한 맞죠. 그런 아파트의 모습들. 네. 예전에 광주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아파트의 모습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이런 것들이 수요자들로 하여금 이렇게 구매력을 당기게 하는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네.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군요. 그 4세대 아파트? 네. 네네. 그게 적용된 아파트가 상무 센트럴 자이가 지금 맞는 건가요? 글쎄요, 지역마다 그 기준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일단은 4세대 아파트라고 한다면은 브랜드 위에 브랜드에 대한 가치가 더해진 브랜드 위에 브랜드? 네, 이야. 4세대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대한민국에서 4세대 아파트에 대한 네임이 이렇게 홍보가 되기 시작한 거는 처음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DH였던 것 같아요. 아, DH. 현대건설이. 네. DH를 만든 배경에는 반포 124주구 있죠. 네, 5,000세대가 넘는 한강변에 엄청난 어찌 보면은 대한민국의 대장 아파트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그게 개발 이익이 엄청나다 보니까 현대건설에서 진짜 작정하고 만든 게 DH다. 그래서 그 네임밸류가 DH 클래스 2 이렇게 돼 있거든요. 반포 124주구가. 네. 그래서 이렇게 그 브랜드를 만들었는데 어찌 보면은 그 브랜드 그리고 현대건설에서는 DH, 네. 뭐 아크로 뭐 여러 가지 브랜드들이 있죠.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4세대 아파트라고 대중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어쨌든 지역마다 이제 아파트의 한계는 다 다르기 때문에 네. 광주에서는 상무 센트럴 자이가 그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4세대 아파트에 근접하다 이렇게 네. 생각이 듭니다. 야, 저도 이 개인적으로 이 상무 센트럴 자이 아직 가보지는 못했는데 네네. 정말 기대가 되고 또 기회가 되면 촬영을 해서 우리 구독자님들께 좀 보여드리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네네. 네. 그 사전 점검 이후에 사실 입주 예정자들의 반응이 좀 궁금하거든요. 네네. 혹시 아시는 바가 있거나 현장의 분위기, 느끼셨던 그 분위기는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일단은 저도 보긴 봤는데요. 네. 1차적으로 드는 생각은 살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이제 뭐 많이 일어나는 것 같고 살고 싶다. 이제 네. 많은 분들이 회자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스카이 커뮤니티, 네네. 스카이 라운지가 굉장히 멋있게 구성이 잘 되어져 있고 그리고 이제 사우나가 사우나. 있는 아파트들이 좀 있죠. 네, 그런데 그렇죠. 여기는 탕도 여러 개 있고 네. 냉탕도 있고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좀 좋아 보이고 그리고 네. 일반적인 사우나가 아니라 약간 고급화되어져 있는 그런 사우나 그리고 이제 제일 좀 회자가 많이 되고 있는 게 이제 그 영화관이 그렇죠. 네, 네. 영화관이 광주에서는 찾을 수 그렇죠, 없는 그런 네.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회자가 많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호실 내에는 아무래도 이제 고급 자재들이 이제 즐비하다 보니까 네. 일반 아파트하고는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다르고 일반 아파트를 이런 식으로 리모델링을 하면은 그래도 한 1억 정도는 야. 공사비가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완성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시장의 반응이 좀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역시 또 분양가가 비싼 데는 사실 또 이유가 있네요. 네네. 네. 두 번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요. 네. 현재 광주 부동산 시장에서 네. 이 상무 센트럴 자이 네. 입지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그리고 네. 또 이 상무지구 내에서 이 단지가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 네. 하나 더 덧붙여 본다면 네. 향후 입주 후에 네. 가장 궁금해하는 것들은 네. 투자자는 역시 시세 흐름. 네, 요것에 대해서 좀 궁금할 것 같은데요. 네. 어떤 뷰를 갖고 계시는지요? 굉장히 거시적인 질문을 하셨는데 일단은
이게 뭐 상무지구 안에서의 평가하기보다는 네. 뭐 광주 전체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당연히 이제 봉선동이라는 이제 그 하이 네임밸류 네. 동네가 있긴 있지만 그래도 이제 상무 센트럴 정도면은 광주 내에서 대장 아파트지 않냐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좀 전세가 좀 거래가 됐고 그리고 이제 좀 매매도 조금 거래가 된 정황이 이렇게 좀 보이거든요. 네네. 전세 같은 경우에는 5억에서 한 5억 5천 정도 5억에서 5억 5천. 거래가 됐고 오. 그리고 이제 제가 아시는 분도 최근에 이제 5억 5천에 이렇게 거래를 하셨거든요. 오. 그리고 나서 이제 매매도 조금씩 이제 거래가 되고 있고 그래요? 마이너스 피가 좀 뜬 것들이 초반에 좀 이렇게 소진이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마이너스 피가 좀 많이 없어졌고요. 네네. 이게 조금 뭐 상승세로 좀 전환되는 모습들이 좀 포착이 되고 있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계속 이렇게 상승이 될지에 대한 거는 조금 저 개인적으로는 좀 의구심이 좀 들긴 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장기적으로 제가 이게 실거주를 하면서 이렇게 봤을 때는 사실 이 금액대에 접근하시는 분들이 그냥 돈이 없어서 접근하시는 분들은 아니실 것 같고 그렇죠. 네. 실거주 목적으로 들어오신다면 저는 나쁜 선택은 좀 아니라고 좀 보이십니다. 네. 그 이유가 좀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은 2019년도 분양시장에서 제일 핫했던 게 이제 그 계림 SK 아이파크가 있었고 네네. 무등산 자이 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금남로 에스클래스터 제니스 네.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분양가가 비싸다라는 논란이 그때도 있었죠. 그랬죠. 있었는데 저는 이제 말씀드렸던 게 그거예요. 이 아파트가 예전에 광주 아파트하고 굉장히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희소성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손님들한테도 그렇게 브리핑을 많이 해드렸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는 그거를 눈으로 확인을 못 하신 분들은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도 믿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믿고 이제 계약을 하신 분들도 있었는데 일단은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눈으로 만들어져서 보니까 이게 예전에 맞아요. 우리가 알고 있던 아파트의 모습이 네. 아니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네. 수요층들이 되고 진입을 해서 지금도 아마 가격은 굉장히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무 센트럴 자이도 저는 좀 비슷한 맥락이라고 좀 보이십니다. 이런 커뮤니티, 이런 컨디션의 아파트가 광주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비싸다라는 인식만 있었는데 사전 점검하고 나서 사람들의 분위기는 실제로 눈으로 보니까 이제는 이게 왜 비싼 이유가 있구나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거주라면은 진짜 영끌에서 대출 막 이만큼 받아가지고 이렇게 불안하게 하실 분들 아니시면은 그렇죠. 실거주라면은 저는 뭐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네. 네, 역시나 이제 뭐 겹치는 질문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방금 말씀하셨듯이 실거주 관점에서 봤을 때 네. 정말 무리한 대출이 아니라면 네, 적합하다. 뭐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 네. 뭐 그런 것이 부담되지 않는 분들이라면 살면 좋을 아파트, 참 좋은 입지. 또 좋은 커뮤니티, 좋은 시설들을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전세 시장과 또 이 매매 시장에 미칠 영향, 이 상무 센트럴 자유로 인해서 그런 영향도 있을 수가 있을까요? 지금도 영향이 계속해서 발생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실질적으로 이게 뭐 이 금액이 아직 확정적으로 시장에서 적응하는 금액은 저는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네. 적응한 거는 아니지만은 그 과정에서 적응되어지는 요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단지들, 대체 단지들을 볼 때 실질적으로 요거하고 이제 비슷한 가격대가 이제 롯데 시그니처 아파트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뭐 분양가가 저렴한 분양가는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거기도 이제 그 임대 전세로 나갔던 금액들이 적은 금액들이 아니고 그런데 이런 금액들이 뭐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거래가 활성화돼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아파트, 대체 아파트들이 거래할 때 어느 정도는 요인으로 작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확실한 거는 뭐 전반적인 건 아니지만 일부 그렇게 시장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단 이 상무 센트럴 자이의 입주 후에 또 이 주변 상권과 이 생활 인프라에도 많은 영향을 좀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 부동산 시장 전반에 많은 영향을 주기는 할 것 같습니다. 이제 향후에 이 광주 부동산 시장에서 주목해야 할 개발 호재나 이슈, 물론 상무 센트럴 자이와 연관되어 있지 않더라고 하더라도요. 이런 것들은 또 어떤 부분을 눈여겨볼 수 있을까요?
뭐 이거는 대부분 많이 아시는 내용이실 것 같아요. 뭐 일신 전남방직이 지금 분양을 기다리고 있다. 소식은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것 같고요. 더 현대 광주 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거기가 이제 4,000세대인가? 네. 그 정도 물량이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제 문제는 이제 또 계속해서 이제 분양가겠죠. 분양가. 저렴한 분양가가 아니다 보니까 네. 당연히 좋죠. 좋은데 얼만큼 비싸냐.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파도일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거는 뭐 미리 우리가 선 진입해서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네, 네. 분양가가 떠서 그거를 분양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뭐 일단 그렇고 그리고 이제 일단은 뭐 신가 재개발이라든가 학동사고요. 이 광주에서 좋은 아파트라고 소문이 나고 있는 네. 그런 재개발 구역이 있는데 사실상 이것도 이제 당분간 분양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은 이제 좀 확실하지 않은 상태다. 네. 최소 올해는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고 워낙에 이제 공사비에 대한 출혈이 크다 보니까 이제 뭐 민간 업자라든 공공이든 뭐든 간에 뭔가 아파트를 새로 지을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지금 아니거든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아파트 단지 외에 네. 어떤 투자적인 요소로서의 매력이 있는 아파트 단지가 요즘에는 정말 찾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그리고 공급되어질 그런 신축 아파트 위주로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대장 아파트의 위치를 가지고 갈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참 그런 요인들 때문인지 네. 광천동 재개발, 신가 재개발 이런 재개발들이 좀 주춤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긴 해요. 네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끝으로 이 상무 센트럴자이 관련해서 투자 목적으로 바라보고 계신 분들도 네. 틀림없이 있을 텐데요. 네. 뭐 조언이랄까요? 뭐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제가 뭐 그렇게 저는 웬만하면은 이제 실거주로 접근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는데 네, 그렇게 뭐 투자 목적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모르겠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게 뭐 반가운 손님은 네. 왜냐면은 이 집이라는 거가 이제 투자의 수단으로 돼야 되냐 저는 네. 뭐 그거에 대한 거는 사실 그렇게 호의적인 마음은 없고 네, 뭐 집이 안정적으로 하나가 있으면 똑똑한 집이 하나 있으면 네, 뭐 다른 쪽으로 이제 투자를 하시는 게 네.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아파트를 그렇게 찾는 거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은 네, 일단은 상무 센트럴 자이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부분을 좀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한남동에 가면은 한남 더힐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네. 이제 그 주택이 있는데 저도 예전에 만들어졌을 때 이제 처음 가봤어요. 근데 내부는 사실 그렇게 되게 럭셔리하다라는 인식을 많이 못 받았고 네. 그렇지만은 제가 굉장히 센세이션했던 거는 이제 그 커뮤니티가 비즈니스 클럽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유럽풍으로 굉장히 고급스럽게 지어졌거든요. 네, 그런데 살고 있다라는 어떤 프라이드가 그 이제 주택을 소유하신 분들한테 굉장히 크게 네. 작용이 됐던 부분들이 좀 있던 것 같은데 이제 제일 큰 거는 그거겠죠. 아파트에 대한 차별성, 상품에 대한 차별성도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인프라에 대한 인맥에 대한 차별성. 돈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쪽으로 또 굉장히 또 예민하시거든요. 그렇죠. 뭐 쉽게 얘기하면은 내 이웃이 누가 이웃이 돼야 될까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안타깝지만은 계층이 다 존재를 하죠. 맞습니다. 없다고 부정할 수는 없겠죠. 네. 아파트도 아파트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어떤 재개발 구역 같은 경우에는 임대 아파트와 분양 아파트를 구분짓는 사실 그게 어찌 보면 사회적으로 온전하다 정당하다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겠지만 사람들마다 내심 그렇죠. 이제 우리 이웃은 네. 그래도 좀 좋은 이웃이면 좋겠고 네. 그 중에서도 좀 돈이 많은 이웃이면 좋겠고 네.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자라나는 집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의 친구들도 좋은 부모 밑에서 그렇죠. 좋은 부모라는 게 사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네. 일단은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고 있는 그런 친구들과 이렇게 맞습니다. 사귀고 싶은 마음들이 굉장히 네. 크잖아요. 그건 참 네. 본능인 것 같아요. 네. 네.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것 네.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아파트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싸다고 선택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오히려 더 가격을 더 쳐서 주고 들어오고 싶은 사람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죠. 그런 심리는 함부로 들어오는 아파트는 아니다라는 이 생각에 이제 그런 것 같은데 상무 센트럴 자이가 약간 뭐 그런 단지가 되지 않을까 추후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야 뭐 분양가가 비싸다 어쩌다 하겠지만은 어쨌든 광주 같은 경우에는 27년도 이후에는 입주 물량이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때는 결국에는 희소성이고 양극화일 텐데
그 중에서도 상무 센트럴 정도의 이 컨디션이면은 희소성에 대한 굉장히 큰 부각이 또 일어날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은 단기적으로 보지 마시고 좀 중장기적으로 네. 이렇게 흐름을 보시면서 들어오시는 거를 좀 추천드립니다. 야, 진짜 이 솔직 담백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진짜 어떻게 보면 사람이라는 것은 다 똑같다. 네, 정말 여력이 되지 않아서 비싼 아파트 못 살 뿐이지, 또 좋은 입지에 못 살 뿐이지, 누구나 다 그런 꿈은 가지고 있고 또 로망으로 삼고 있잖아요. 네, 정말 솔직 담백한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질문은 모두 마쳤는데요. 우리 소장님께서 또 한 말씀 마지막 갈무리를 해주신다면요. 네. 요즘에 이제 사기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리고 사기도 계속 진화하고 있거든요. 사기요? 네. 이런 것도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다. 네. 왜냐면은 정말 열심히 돈 모으셔갖고 알뜰살뜰 모았는데 그렇죠. 한순간에 이제 날릴 위기에 처하신 분들이 요즘에 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뭐 지주택은 사실 사기는 아닌데 네. 사업이 어려워지고 공사비가 올라가면서 굉장히 이 조합원 분양가가 엄청나게 치솟는 뭐 그렇죠. 이런 경우들이 있고 네. 그리고 요즘에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협동조합형 민간임대 아파트라는 게 있는데 이게 사실 민간인들이 알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분양사무소에서 우리가 뭐 협동조합입니다 이렇게 또 밝히는 경우도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민간임대 아파트 우리가 자기가 생각하기에 되게 저렴하고 되게 신축이고 좋은 아파트 이런 것들을 일단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다. 과연 땅이 확보가 돼서 이 사람들이 공사를 하는 건지 최소한 이 정도는 시청이나 구청에 문의를 하시고 나서 계약을 좀 진행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요즘에 당근마켓 뭐 이런 것들도 당근마켓이요? 사기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니까요. 굉장히 이제 당근마켓에서 손쉽게 거래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거를 그냥 고지고대로 다 믿을 건 아니다. 최근에 뭐 기사를 봤는데 수십억 원에 달하는 사기가 뭐 이렇게 일어났다라는 소식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조심해서 접근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근마켓이라면 당근마켓에서 부동산을 집거래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당근마켓에서 요즘에 뭐 몇 억대 이런 거를 당근마켓에 내놓고 사고 팔고 하는 행위 그리고 임차를 구하는 행위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그게 사건이 일어난다 그래서 당근마켓에서 책임을 져주지 않습니다. 그렇구나. 그렇기 때문에 인근의 중개사무소라든가 그렇죠. 이런 곳에 가서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고 나서 이렇게 거래를 하시는 거를 좀 추천드립니다. 참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다고 느끼는 게 사실 우리가 작은 물건 시장에서 하나 사려고 할 때는 그렇게 고민을 하거든요. 10,000원, 20,000원을 아끼려고. 근데 정작 아파트와 같이 평생에 한번 거래할까 말까 한 그 큰 금액이 들어가는 것은 또 그렇게 우리가 공인중개사님들을 통해서 거래하는 것이 마땅할 텐데 그 수수료 부담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를 저도 종종 보곤 해요. 야, 참 중요한 말씀을 우리 구독자님께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중개사지만은 저도 수수료 많이 주고 합니다. 그렇죠. 저는 중개 수수료 안 낸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오히려 뭐 더 주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돈 아까워하실 필요는 그렇죠. 없을 것 같다. 그냥 뭐 집 하나 보고 그냥 돈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도 중개사 입장이지만 그렇죠. 중개사들이 그냥 그 계약을 하기 위해서 집만 보여준 게 아니고 맞습니다. 수많은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전문가로서의 인정을 해주시면 그만큼의 대우를 또 받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생각됩니다. 아무튼 우리 구독자님들께 오늘 정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고 특히나 아까 마지막 그 말미 부분에 허심탄회하게 해주셨던 말씀들이 저는 특히나 좀 인상 깊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오늘 인터뷰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 부분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우리 구독자님들도 큰 도움이 되는 인터뷰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인터뷰를 마쳐볼까 하는데요. 다음번에도 또 출연을 해주시기라 저는 믿습니다. 사실 그 사전 점검하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 세대 내부를 볼 수 있는 그런 영광을 좀 같이 했으면 좋았겠는데 그건 좀 개인적으로는 아쉽습니다. 아무튼 다음번에 더 좋은 기회가 마련되기를 소망해 보고요. 마지막 인사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박소장이었습니다. 경자노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댓글로 많은 피드백 부탁드리고요. 구독자 여러분들의 아파트나 단독주택, 부동산을 영상으로 제작해드리고 있으니 이메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